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찰리와 초콜릿 공장 지난 영상에 이어서 그 다음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 초콜릿 강을 따라. 윙카 씨는 다시 큰 소리로 외쳤다. 갑시다, 여러분. 저를 따라오세요. 다음 방으로 갑시다. 아우구스투스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별일 없을 겁니다. 늘상 그렇거든요. 이번엔 배를 타야 합니다. 아, 저기 오는군요. 뜨끈한 초콜릿 강물 위로 뽀얗게 피어오른 안개를 뚫고 아름다운 분홍빛 배가 자태를 드러냈다. 지붕이 없는 배였는데 마치 그 옛날 바이킹들의 배처럼 앞뒤가 위로 높이 솟아오르며 휘어져 있었다. 눈부실 정도로 찬란한 이 배는 전체가 마치 투명한 분홍빛 유리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배 양측에는 많은 노가 달려 있었다. 방문객들은 배가 가까이 와서야 배 안에 엄청나게 많은 움파룸파 사람들이 타고 있는 것을 알았다. 노 하나에 적어도 10명의 움파룸파 사람들이 매달려 열심히 노를 젓고 있었다. 윙카 씨는 뿌듯한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건 제 개인 요트입니다. 설탕을 고아서 어마어마하게 큰 사탕을 만든 다음 속을 파내어 만들었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강물을 가르며 미끄러지듯 움직여오는 저 모습을 보십시오. 분홍빛 사탕배는 강둑으로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움파룸파 사람들은 노를 내려놓고 방문객들을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무슨 이유에서인지 깔깔깔 웃음을 터뜨렸다. 바이올렛 뷰리가드가 물었다. 뭐가 저렇게 재미있을까요? 윙카 씨가 큰 소리로 대답해 주었다. 신경 쓸 거 없다. 항상 저렇게 웃거든. 세상 모든 것이 우스운 일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배를 타세요. 모두 안전하게 배에 오르자 움파룸파 사람들은 강둑에서부터 배를 밀어내더니 강물을 따라 빠르게 노를 저어갔다. 잠시 후 불쑥 윙카 씨가 소리쳤다. 마이크 TV, 배를 핥아먹으면 안 돼. 배가 끈끈해질 거야. 버루카 솔트는 또 아빠를 조르기 시작했다. 아빠, 나도 이런 배가 갖고 싶어요. 이거랑 똑같이 설탕을 고아 만든 분홍 사탕배를 사줘요. 그리고 노를 저을 움파룸파 사람들하고 또 이런 초콜릿 강이랑 또 조할아버지는 찰리에게 귓속말로 속삭였다. 저런 아이는 엉덩이를 따끔하게 때려줘야 하는데. 조할아버지는 배 뒷머리에 꼬마 찰리는 바로 그 옆에 앉아 있었다. 찰리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거대한 초콜릿강, 폭포, 엄청나게 큰 유리 파이프, 박하향 설탕 초원, 움파룸파 사람들, 아름다운 분홍빛 배, 무엇보다도 윌리 윙카라는 사람. 지금까지 본 모든 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더 이상 놀랄 일은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지금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또 무엇을 보게 될까? 조 할아버지는 찰리를 보고 싱긋 웃어 보이며 말했다. 정말 근사하지 않니? 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로 답했다. 찰리를 가운데 두고 할아버지 반대편에 앉아있던 윙카 씨가 갑자기 배 밑바닥으로 손을 집어넣더니 커다란 컵을 꺼냈다. 그리고 컵을 강물에 푹 담갔다 한 장 가득 초콜릿을 팠다. 윙카 씨는 컵을 찰리에게 건네며 말했다. 마시렴, 몸에 좋을 거야. 넌 한동안 굶은 아이 같구나. 윙카 씨는 두 번째 잔을 채워 조 할아버지에게 권했다. 드세요. 많이 야이셨네요. 제대로 드시지 못하셨나요? 조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집안 형편이 워낙 좋지 않아서요. 찰리는 컵을 입에 갖다 댔다. 진하면서도 부드러운 초콜릿이 목구멍을 타고 텅 빈 뱃속을 따뜻하게 채워주었다. 기쁨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차오르며 두근두근 가슴이 설레어 왔다. 윙카 씨가 물었다. 마음에 드니? 네, 너무 좋아요. 조 할아버지도 입맛을 쩍쩍 다시며 말했다.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는 초콜릿은 처음입니다. 윙카 씨가 설명했다. 맛의 비결은 바로 폭포로 섞는 방법에 있습니다. 배는 강을 따라 빠른 속도로 나아갔다. 강폭은 점점 좁아들었다. 갑자기 어두컴컴한 터널이 나타났다. 파이프 모양의 둥글고 거대한 터널이었다. 강물은 막바로 터널 속으로 흘러갔다. 그때 윙카 씨가 벌떡 일어서더니 지팡이를 휘두르며 소리쳤다. 계속 배를 저어라. 전속력으로. 움파룸파 사람들은 맹렬한 속도로 노를 저었다. 배는 칠흑같이 깜깜한 터널 속으로 질주해 들어갔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흥분해서 우우 소리를 질렀다. 어둠 속에서 바이올렛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렸다. 앞도 안 보이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죠? 윙카 씨는 웃으면서 큰 소리로 노래 부르듯 대답했다.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길이 없네. 절대로 알 수가 없지.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노를 저어 가는지, 강물은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희미한 불빛 하나 보이지 않으니 점점 더 위태롭기만 하네. 그래도 사공들은 쉬지 않고 너를 젓네. 속도를 늦추려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네. 저 사람 정신이 어떻게 됐군. 한 아이 아빠가 잔뜩 겁을 집어먹고 소리치자 다른 어른들도 전염이라도 된 듯 저마다 한마디씩 외쳤다. 미쳤어요. 머리가 돌았어요. 정신이 나간 거라고요. 정신병자인가 봐. 황당한 사람이에요. 괴상한 사람이에요. 별종이에요. 하지만 조 할아버지는 예외였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윙카 씨가 소리쳤다. 불을 켜라. 그러자 순식간에 터널 안이 눈부시게 밝아졌다. 찰리는 자기 일행이 그야말로 거대한 파이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둥글게 곡선을 그리며 위로 솟은 순백의 터널벽은
얼룩 한 점 없이 깨끗했다. 초콜릿강 물살이 점점 빨라졌다. 거기다 빠르게 노를 저으니 배는 무서운 속도로 거침없이 질주해 나갔다. 배 뒤편에 있던 윙카 씨는 펄쩍펄쩍 뛰면서 박수를 치면서 우하하 웃으며 더 빨리, 더 빨리 하고 재촉해 댔다. 윙카 씨는 바람같이 질주하는 즐거움을 한껏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면서도 가끔씩 다른 승객들도 자기만큼 유람을 즐기고 있는지 힐끔힐끔 살폈다. 찰리가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보세요. 벽에 문이 나 있어요. 터널 벽에는 수면과 같은 높이의 초록색 문이 나 있었다. 배가 워낙 빨리 달려서 문에 쓰인 글자는 겨우 읽을 수 있었다. 54번 창고, 크림 저장실. 온갖 크림, 일반 크림, 생크림, 제비꽃 향 크림, 커피 향 크림, 파인애플 크림, 바닐라 크림, 그리고 헤어크림. 갑자기 마이크 TV가 큰 소리로 물었다. 헤어크림이라고요? 머리에 바르는 크림은 아니죠? 윙카 씨는 들은 척만 하고는 소리쳤다. 노를 저어라.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딨어? 얼마 있다가 일행은 다시 까만색 문을 쏜살같이 지나쳤다. 71번 창고. 크기와 모양이 다양한 생나무 가지. 버루카 솔트가 물었다. 생나무 가지라니요. 생나무 가지는 뭐에 쓰게요? 윙카 씨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야 생크림 거품을 낼 때 사용하지. 생나무 가지 없이 어떻게 생크림을 짓는다는 거니? 생나무 가지로 휘젓지 않으면 생크림이라고 할 수 없지. 날계란도 어두운 밤 숲에서 새알을 날 것으로 날치기에서 얻는 계란이라 날계란이라고 하잖니. 잠시 후 노란색 문을 지나쳤다. 77번 창고. 열매 저장소. 카카오 열매, 커피 열매, 젤리 열매, 그리고 한물간 열매. 바이올렛 뷰리가드가 말했다. 한물간 열매라니요? 바로 너 같은 애지. 티격태격할 시간이 없다. 더 힘을 내라. 힘을 내. 5초도 못 되어 빨간색 문이 보이기 시작하자 윙카 씨는 금장식이 달린 지팡이를 흔들어대며 소리쳤다. 배를 멈추어라. (19) 신제품 고안실. 영원한 왕사탕과 헤어 대피. 배를 멈추어라. 윙카 씨가 소리치자 움파룸파 사람들은 가던 반대 방향으로 세차게 노를 저었다. 배가 멈추자 움파룸파 사람들은 빨간색 문 옆에 배를 나란히 갖다 댔다. 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신제품 고안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윙카 씨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하나 꺼내더니 선체로 몸만 숙여 문을 열고는 말했다. 이곳은 우리 공장에서 제일 중요한 방입니다. 우리가 극비에 붙이고 있는 신제품들이 여기서 부글부글 끓고 있지요. 변덕쟁이 휘겔 그루버가 3분만 들여다보게 해주면 자기 앞니라도 빼어주겠다며 매달렸던 방이지요.
뾰족코 프로드 노즈랑 굼벵이 영감, 슬러그워스 같은 못돼 먹은 사람들도 그랬고요. 자, 제 말을 들으세요. 안에 들어가서는 쓸데없는 짓을 해선 절대 안 됩니다. 손으로 만지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아요. 절대 장난은 쳐서 안 되고 맛을 봐서도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이들은 큰 소리로 대답했다. 네, 아무것도 만지지 않을게요. 미카 씨가 말했다. 지금까지 아무도 움파lum파 사람조차 들여보낸 적이 없습니다. 미카 씨는 배에서 내리더니 방 안으로 들어갔다. 4명의 아이들과 부모들은 앞다투어 윙카 씨의 뒤를 따랐다. 윙카 씨는 다시 큰 소리로 외쳤다. 만지지 말아요. 하나라도 넘어뜨리면 안 됩니다. 찰리 버켓은 어마어마한 방안을 둘러보았다. 마치 마녀들의 마법의 약을 만드는 부엌 같았다. 사방에는 검은 쇠냄비가 커다란 난로 위에서 부글부글 거품을 내고 끓고 있고 주전자에서는 씩 김을 뿜었다. 프라이팬에서는 무언가가 지글지글 타고 있었고 무쇠로 만들어진 요상한 기계가 철커덩 퍽퍽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천장과 사방 벽에는 수없이 많은 파이프가 빼곡하고 온 방 안의 연기와 수증기, 거기다 달콤하고 그윽한 향기가 가득했다. 윙카 씨는 갑자기 더 신바람이 난 듯했다. 누가 보더라도 윙카 씨가 제일 좋아하는 방임에 틀림없었다. 윙카 씨는 크리스마스 선물 앞에서 무엇을 먼저 뜯어볼까 조바심을 내는 아이처럼 냄비와 기계 사이를 껑충껑충 뛰어다녔다. 윙카 씨는 엄청나게 큰 냄비 뚜껑을 열어 훅 냄새를 맡기도 하고 또 다른 쪽으로 후다닥 달려가 끈적끈적한 노란색 액체가 담긴 통에 손가락을 쑥 담갔다 빼며 맛을 보기도 했다. 그러다가는 쪼르르 어떤 기계로 달려가서는 조절 장치를 이리저리 돌려놓기도 했다. 그러더니 두 손을 비벼가며 초조한 얼굴로 무지무지 큰 오븐 안을 들여다보다가는 만족스러운지 환하게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 그 다음엔 반짝반짝 윤이 나는 작은 기계로 달려갔다. 기계는 계속해서 퍽, 퍽, 퍽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퍽 소리가 날 때마다 기계에서 커다란 구슬이 마루에 놓여있는 바구니 안으로 떨어졌다. 언뜻 보기에는 구슬 같았다. 윙카 씨는 자랑스러운 듯 소리쳤다. 영원한 왕사탕입니다. 신제품이죠. 용돈이 궁한 아이들을 위해 만든 거지요. 이 왕사탕은 입에 넣고 빨고 또 빨고 아무리 빨아도 작아지지 않습니다. 바이올렛 뷰리가드가 반갑다는 듯 소리쳤다. 껌 같은 거군요. 윙카 씨가 말했다. 꼭 껌 같다고는 할 수 없지. 껌은 씹는 거잖니. 이 왕사탕을 씹으려고 했다가는 이빨이 다 부러져 버릴걸? 아무리 씹어도 소용없어. 결코 작아지지는 않으니까. 절대로 말이야. 내 생각은 그렇단다. 하여간 바로 이 시간에도 옆방에서 계속 실험 중이지.
움파lum파 사람이 지금까지 거의 1년 동안 사탕을 쉬지 않고 빨고 있는데 아직도 새 것이나 다름없단다. 신이 난 윙카 씨는 방을 가로질러 반대편 벽으로 뛰어갔다. 자, 다들 이리로 오십시오. 여기서는 여러분이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종류의 태피를 만들고 있습니다. 윙카 씨는 손잡이가 달린 커다란 냄비 옆으로 다가갔다. 냄비에는 끈끈한 보라색 당밀이 부글부글 거품을 내며 끓고 있었다. 찰리는 발꿈치를 들고 가까스로 냄비 안을 들여다보았다. 윙카 씨가 소리쳤다. 이것이 바로 헤어 태피입니다. 이 제품은 아주 조금만 먹어도 정확히 30분 후면 비단결 같은 머리카락이 탐스럽게 자라난답니다. 물론 콧수염, 턱수염도요. 버르카솔트가 놀라 소리쳤다. 턱수염이라고요? 누가 턱수염을 기르겠어요? 윙카 씨가 대답했다. 너한테 잘 어울릴 텐데. 하여튼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 제품은 완전한 게 아닙니다. 효과가 너무 강한 게 흠이죠. 어제 움파lum파 사람한테 실험을 했는데 금세 텁수룩한 검은 수염이 턱에서부터 쑥쑥 자라나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온 바닥에 수염 카펫이 깔리더군요. 어찌나 빨리 자라던지 자를 수가 없었어요. 결국 잔디 깎는 기계를 가져다 잘랐지요. 하지만 이 문제는 곧 해결될 겁니다. 그렇게만 되면 빛나리 머리를 하고 돌아다니는 아이는 없어질 거예요. 마이크 TV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대꾸했다. 아저씨, 여자아이건 남자아이건 누가 그런... 윙카 씨가 마이크 쪽으로 얼굴을 획 돌렸다. 따지지 마라. 그런 승강이 따위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해야겠니? 자, 이리로 오세요. 제가 특별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지요. (20) 신기한 껌기계. 윙카 씨는 신제품 고안실 중앙에 있던 번쩍거리는 기계 쪽으로 일행을 안내했다. 집채만한 기계가 우뚝 솟아 있었다. 기계 꼭대기에서 수백 개도 넘는 가는 유리관이 위로 솟았다가 바닥에 있는 욕조만큼 커다란 둥근 퉁으로 휘어져 내려와 있었다. 자, 시작합니다. 윙카 씨는 그렇게 소리치더니 기계 옆면에서 단추 3개를 눌렀다. 잠시 후 기계는 콰르릉 천둥 소리를 뱉으며 무섭게 떨기 시작했다. 기계 여기저기서 수증기가 씩 피어올랐다. 일순간 수백 개나 되는 가느다란 유리관으로 액체가 흘러나와 커다란 통으로 쏟아져 내렸다. 유리관을 타고 무지개 같은 갖가지 빛깔의 액체가 콸콸 쏟아져 내려왔다. 눈이 부셨다. 액체가 통에 가득 차자 윙카 씨는 또 다른 단추를 눌렀다. 그러자 액체가 멈추고 커다란 통 안에 있던 날개 모양의 거품기가 윙 돌기 시작했다. 무지갯빛 액체는 마치 아이스크림 소다를 만들 때처럼 뒤섞였다.
거품이 일기 시작했다. 거품은 점점 더 뿌얘지고 액체가 파란색에서 하얀색으로 변하나 싶더니 다시 녹색으로 바뀌었고 어느새 갈색으로 변했다가는 금세 노란색이 됐다가도 파란색으로 돌아왔다. 조심해요. 윙카 씨의 말과 동시에 철커덕 거품기가 멈췄다. 이번에는 뭔가 빨아들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어느새 통 속에 있던 파란색 액체가 원래 기계로 도로 빨려 들어갔다. 그러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하지만 잠시 후 거렁거렁 거리면서 약한 진동 소리가 들려왔다. 또다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잠시 후 갑자기 마치 괴물 신음소리 같은 괴성이 들리더니 기계 옆구리로 작은 서랍이 툭 튀어나왔다. 그 안에는 아주 작고 얇은 물건이 들어있었다. 모두들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그저 회색 판자를 갸름하게 잘라낸 것 같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작은 회색 판자 조각을 멀뚱하니 바라보았다. 마이크가 먼저 못마땅하는 듯 물었다. 이게 다예요? 윙카 씨는 뿌듯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래, 이게 다란다. 이게 뭔지 알겠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때 바이올렛이 멍청하다 싶을 정도로 껌 씹는데 열심인 여자아이가 펄쩍 뛰며 소리쳤다. 알았다. 껌이에요. 껌. 윙카 씨는 바이올렛의 등짝을 손으로 탁 치며 소리쳤다. 맞았어. 여러분, 이건 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껌. 선풍적인 인기를 끌 껌이라고요. 20일 안녕 바이올렛. 윙카 씨는 계속 설명했다. 이 껌으로 말하자면 제가 이제껏 생산해낸 제품 중에서 가장 새롭고 위대하며 가장 감탄할 만한 것입니다. 식사 대용 껌이죠. 여기에는 말입니다. 이 자그마한 껌 한 개에 자그마치 3가지 코스의 정식이 몽땅 들어있답니다. 하나이의 아빠가 기가 막힌 듯 물었다. 그런 얼토당토 않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 제가 이 껌을 팔기 시작하면 세상이 온통 바뀔 겁니다. 부엌이라든지 요리라는 건 깡그리 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장을 볼 필요도 없고요. 고기니, 야채니, 식료품을 살 일도 없어지고 식사 때 쓰는 칼이며 포크도 다 쓸모가 없어질 겁니다. 접시도 필요 없고 설거지도 없어집니다. 쓰레기도 마찬가지죠. 더 이상 번거로울 게 없습니다. 윙카의 마법의 컵 한 개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해결되니까요. 방금 나온 이 작은 껌 안에는 토마토 스프, 로스트 비프, 블루베리 파이가 들어있습니다만 원하시면
다른 메뉴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이올렛 뷰리가드가 물었다. 토마토 수프, 로스트 비프, 블루베리 파이가 무슨 뜻이에요? 이 껌을 씹으면 방금 말한 음식들을 먹게 된다는 거지. 정말 놀랍지? 그런 음식들이 진짜 목으로 넘어가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식사하는 것과 100% 똑같다는 말이야. 배도 부르고 굉장하지. 버르카 솔트는 믿을 수 없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바이올렛이 흥분해서 큰 소리로 설쳐댔다. 그게 정말이면 씹어먹는 껌이라면 임자를 제대로 만났네요. 그러더니 세계 기록을 위해 씹고 있던 껌을 입에서 빼 귀 뒤에 붙이고는 윙카 씨에게 말했다. 자요, 그 마법의 껌을 주세요. 정말 그런 맛이 들어있는지 알아야겠어요. 바이올렛 엄마는 말리고 싶었다. 바이올렛, 어리석은 짓이야. 그만 두려무나. 바이올렛은 고집을 피웠다. 껌을 씹는 게 어리석다고요? 윙카 씨도 바이올렛을 조용히 타일렀다. 엄마 말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그게 아직 완벽한 제품은 아니라서 말이다. 부작용이 좀 있거든. 아이, 관두세요. 바이올렛은 윙카 씨가 어떻게 손을 써보기도 전에 껌을 집어들고는 입속으로 쏙 집어넣었다. 껌을 입에 넣자마자 잘 훈련된 턱으로 커다란 집게가 움직이는 듯 껌을 씹어대기 시작했다. 윙카 씨는 비명을 질렀다. 안 돼. 바이올렛은 눈을 감으며 감탄을 쏟아냈다. 이럴 수가. 토마토 스프예요. 따끈하고 적당히 걸쭉한 것이 맛이 기가 막히네요. 정말 목으로 넘어가는 게 느껴져요. 윙카 씨는 다시 소리쳤다. 그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니까. 이러면 안 돼. 바이올렛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괜찮아요. 정말 훌륭한데요? 아, 수프 맛이 정말 좋아요. 뱉어버리라니까. 지금 두 번째 코스가 시작되고 있어요. 로스트 비프군요. 고기도 무척 연하고 고소해요. 구운 감자도 훌륭하고요. 껍질은 바삭바삭하고 속에 버터도 들었군요. 바이올렛 엄마가 말했다. 어머, 참 재미있구나. 우리 딸은 영특하기도 하지. 바이올렛 아빠도 말했다. 아가야, 계속 씹어. 우리 가문의 영광 아니냐? 우리 딸아이가 세계 최초로 식사 대용 껌을 씹게 되다니. 사람들은 무슨 신기한 동물이라도 보는 양 한마디 말도 없이 바이올렛을 쳐다보았다. 꼬마 찰리도 쉴 새 없이 불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두툼한 튜브 모양의 입술을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조할아버지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윙카 씨는 두 손을 마주잡고 쥐어짜며 안절부절 못했다. 안 돼. 안 된다니까. 함부로 먹으면 안 돼. 이건 옳은 일이 아니야. 먹으면 안 된다니까. 바이올렛은 다시 소리쳤다. 이번엔 크림을 얹은 블루베리 파이예요. 어쩜 이럴 수가. 최고예요. 이건
이건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블루베리 파이를 듬뿍 떠서 입에 넣고 씹어 삼키는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바이올렛 엄마가 비명을 질렀다. 으악, 얘, 네 코가 왜 그러니? 바이올렛은 엄마 말은 귓등으로 올리며 자기 말만 짓거렸다. 엄마, 조용히 하세요. 방해되잖아요. 바이올렛 엄마는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다. 파란색으로 변하고 있잖아. 네 코가 블루베리 열매처럼 푸른색으로 변했다고. 바이올렛 아빠도 거들었다. 네 엄마 말이 맞아. 코 색깔이 변했다고. 그래도 바이올렛은 태연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바이올렛 엄마는 길길이 뛰었다. 네 뺨 좀 봐라. 뺨도 파란색이 되어버렸어. 턱도 그렇고. 얼굴이 온통 푸르죽죽해졌단 말이야. 바이올렛 아빠는 호통을 쳤다. 당장 껌을 뱉어. 바이올렛 엄마는 당황한 나머지 어쩔 줄을 몰랐다. 하나님, 맙소사. 우리 아이가 푸르죽죽한 보라색으로 변하다니. 머리카락까지 색이 변했어요. 바이올렛, 정말 바이올렛색으로 변했구나. 우리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윙카 씨는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고요. 바이올렛 엄마가 눈을 흘기며 말을 받았다. 그 말은 맞군요. 저 아이 좀 보세요. 모두들 잠자코 바이올렛을 쳐다보았다. 얼마나 끔찍하고 기이하고 망측한 모습인지. 얼굴이며 손발, 목 등등 온몸은 물론이고 수많은 고수머리까지 블루베리 주스 같은 윤기나는 보랏빛 푸른색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윙카 씨는 탄식을 했다. 후식에 와서 항상 말썽이란 말이야. 항상 그놈의 블루베리 파이가 문제라니까. 하지만 언젠가는 꼭 제대로 만들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또다시 바이올렛 엄마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바이올렛, 아니 네 몸이 퉁퉁 붓고 있잖니? 바이올렛이 말했다. 토할 것 같아요. 부풀어 오르고 있어. 바이올렛은 어안이 벙벙한 모양이었다. 아주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바이올렛의 아빠는 딸에게 핀잔을 주었다. 넌 그래도 싸. 바이올렛 엄마는 귀가 따갑게 소리를 질러댔다. 풍선처럼 부풀고 있어. 윙카 씨가 한마디 덧붙였다. 블루베리 열매처럼 되는 거죠. 바이올렛 아빠가 소리쳤다. 의사를 불러줘요. 한 아버지가 제안을 했다. 핀으로 한번 터뜨려봐요. 바이올렛 엄마는 애 같아서 애꿎은 손만 비벼대며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 딸 좀 구해주세요. 하지만 이젠 바이올렛을 구해낼 방법이 없었다. 바이올렛의 몸은 시간이 지날수록 놀라운 속도로 부풀어갔다. 1분이 지나자 거대한 블루베리 열매를 떠올리게 하는 푸른 공처럼 부풀어 올랐다. 바이올렛의 원래 모습이 남은 곳이라곤 둥근 몸체에서 삐죽 나온 짧다란 두 다리와 두 팔, 그리고 조그만 머리통뿐이었다. 윙카 씨는 한숨을 지으며 말했다. 언제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실험실에서 20명의 움파룸파 사람들한테 20번이나 실험해 보았지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블루베리 열매 모양으로 변해버리더군요.
너무 속상해요. 뭐가 잘못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바이올렛 엄마는 그 소리를 듣고 버럭 화를 냈다. 난 블루베리를 딸이라고 키우고 싶지 않아요. 당장 원래대로 바꿔놓으라고요. 윙카 씨가 손가락을 탁 튀기자 10명이나 되는 움파룸파 사람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윙카 씨 옆에 나타나 섰다. 윙카 씨는 지시를 내렸다. 바이올렛을 굴려서 배에 싣고 당장 과즙 짜는 방으로 옮겨라. 바이올렛 엄마가 자기 귀를 의심하며 물었다. 과즙 짜는 방이라니요? 그 방에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요? 윙카 씨가 대답했다. 짜버려야죠. 지금 당장 이 아이의 몸에서 즙을 짜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고 봐야지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 어쩔 수 없을 땐 최후의 방법을 써야겠지요. 하지만 하여간 죄송하게 됐습니다. 전 정말.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움파룸파 사람들은 이미 거대해질 대로 거대해진 바이올렛의 몸뚱이를 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신제품 고안실 바닥을 가로질러 초콜릿 강으로 나가는 문으로 향했다. 문 밖에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 뷰리가드 씨 부부가 그 뒤를 따랐다. 찰리 버켓과 조할아버지를 포함해 남아있던 사람들은 아무 말이 없이 쳐다보았다. 찰리가 속삭였다. 할아버지 들어보세요. 저 밖에 배에서 기다리던 움파룸파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100명이나 되는 움파룸파 사람들이 부르는 노랫소리가 크고 뚜렷하게 방 안까지 들려왔다. 여보게 친구들, 언제나 짝짝 껌만 씹어대는 버르장머리 없고 못돼 먹은 아이보다 더 꼴사나운 아이가 어디 있나. 앉기만 하면 코를 쑤셔대는 아이만큼 보기 흉하지. 그러니 우리 말을 믿게. 껌이란 전혀 이로울 게 없다네. 짝짝짝 껌을 씹는 아이는 결국 끝이 좋지 못하다네. 누구 들어본 사람인다. 비글로우라는 이름을? 어이구 끔찍해라. 이 여자는 껌만 씹어대면 끝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했지. 목욕을 할 때도 껌을 씹고 무도회장에서 춤을 출 때도 껌을 씹고 교회에서도 껌을 씹고 버스 안에서도 껌을 씹어댔다네.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었지. 껌이 떨어지면 장판도 씹었지. 그것도 어려우면 구두짝도 씹고 우체부 아저씨의 귀도 씹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의 속옷도 씹었지. 언젠간 남자친구의 코를 씹었다고도 하거군. 하여간 줄기차게 씹어대서 결국 턱 근육이 지나치게 발달해버렸지. 바이올린은 달아놓은 것 같았어. 하루에 50개나 되는 껌을 수년 동안 씹었거든. 그러던 어느 여름날 저녁, 아, 슬픈 일이야.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네. 밤늦게 잠자리에 든 비글로우 양. 30분 동안 책을 읽으면서도 껌을 씹었지. 태엽을 감으면 자동으로 입이 움직이는 커다란 악어 인형처럼. 그러다가 작은 접시에 껌을 붙여놓고 꿈나라로 갔다네. 잠이 오지 않아 숫자를 세다가 겨우 잠이 들었지. 아니, 이게 웬일인가? 이상도 하지. 잠이 든 건 확실한데 엄청나게 커져버린 턱은 저절로 움직이질 않겠나? 밤새도록 짝짝짝짝. 입안에는 씹을 껌도 없는데 이미 버릇이 돼서 무슨 일이 있어도 턱은 움직여야 했네. 깜깜한 한밤중에 들리는 껌 씹는 소리는 등골이 오싹하지. 잠을 자면서도
자동으로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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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짝, 짝. 마치 거대한 덫처럼 점점 빠르게 움직이면서 멈출 줄 몰랐네. 마침내 잠시 쉬기로 했는지 입을 활짝 벌린 채 멈추는가 싶었는데 어느새 무지막지한 덕은 덥석 여자의 혀를 두 동강 내고 말았지. 끊임없이 껌을 씹어대던 비글로 양은 벙어리가 된 채 평생을 어떤 끔찍한 정신병원에서 보내야 했지.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바이올렛을 바꾸려 하는 것도 그래서라네. 비글로우 양과 똑같은 운명을 겪지 않게 하려고.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늦지는 않았어. 우리의 치료 방법을 견디어 준다면. 우리는 그럴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네. 하긴 장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